Zamówienia, uzbrojenia i sprzętu wojskowego tak w krajowym przemyśle, jak pozwoliło przyspieszyć, ale zaowocowało to konkretami. Trafiły do Polski po około pół roku. Pełną intensyfikację szkolenia żołnierzy. 전 세계 최고의 화력을 지닌 포병 무기체계로 평가받는 천무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폴란드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천무 발사대 18대가 폴란드 그디니 항구에 도착했는데요.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인 코시니아 카미즈는 자신의 SNS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발사대 18대가 예정보다 앞서 폴란드에 도착했으며 이는 약속된 기한을 앞당긴 또 한 번의 성공적인 배송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지 약 2년 만에 폴란드는 현재까지 무려 90대의 천무를 인도받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폴란드에서는 웃지 못할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 국방부 장관이 천무 발사대 인도 완료 소식을 SNS에 알리자 폴란드 네티즌들이 그것은 당신의 업적이 아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성공과 당신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연결은 역겹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군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국방부 장관. 그것은 당신이 해낸 일이 아닙니다. 축하합니다. 부하차크. 라며 전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부하차크 PIS 의원을 언급하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시니아 카미스 국방부 장관이 속한 폴란드 인민당은 야당 시절 PIS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방산 계약을 두고 매우 신랄하게 비판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갑자기 현재 태도를 바꾸어 한국산 무기의 빠른 납기를 두고 자신의 업적인 마냥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니 폴란드 네티즌들이 어이없다는 듯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부하차크 전 국방부 장관은 실제로 자신의 SNS에 이는 나의 성과다라면서 대놓고 코시니아 카미즈를 저격하였죠. 유독 한국산 무기를 두고 내 업적이다 라며 지분을 외치는 이유는 미국산 무기의 경우 계속되는 공급망 부족과 러우 전쟁으로 인해 납기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자랑거리도 못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 2월에 20대의 계약 체결이 이뤄진 하이마스 1차 계약은 2024년 12월 즉 70개월이 되어서야 20대 인도가 완료되었고 현재 2차 계약 물량 중 100대 계약은 아직 진행도 못했습니다. 반면 천무의 경우 29개월 만에 90대라는 엄청난 납품 속도가 이뤄지고 있죠.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폴란드의 군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한국과의 협력으로 단 2년 만에 유럽 최정상 육군 부대를 보유하게 된 폴란드는 현재 K2 84대, K9 자주포 136대, 천무 9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천무 발사대를 실을 폴란드 옐치사의 트럭 생산이 천무 발사대보다 늦게 인도되고 있는 상황으로 트럭 제조가 완료가 되는 대로 바로 통합시켜 18, 16기가 사단에 배치되고 있죠.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물량이 폴란드로 인도될 것으로 보이는데 K2의 경우 96대, K9 자주포 228대, 천무는 118대가 보내질 예정입니다. 한국 업체들의 납품 속도가 이처럼 빨라진 데에는 사실 한 가지 숨겨진 반전이 있는데요. 최근 국산화율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납품 속도가 더 빨라진 것입니다. 특히 핵심 부품인 구동계와 엔진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거의 100%에 달하는 국산화율을 달성하였죠. 지난해 9월 STX 엔진은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며 수주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경남 창원 공장에서 진행한 국산 K9 1호 엔진 출고식에서 한 관계자는 엔진 핵심 부품 약 500개의 국산화에 성공해 엔진 국산화율 99.1%를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독일 MTU사의 엔진을 사용했던 만큼 우리나라가 K9 자주포를 수출하려면 독일의 허가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복잡한 절차 속에서 제조 기간이 더욱 길어졌는데요. 또한 독일의 대중동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상도 무산된 적이 있었죠. 그러나 현재 엔진 국산화로 인해 4차 물량부터는 한국산 엔진이 탑재되어 더욱 빠른 납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K2 전차의 경우 역시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파워팩까지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K2 전차의 3차 양산 기준 국산화율은 84.3%였지만 지난해 하반기 국산 변속기가 개발됐기 때문에 올해 이후 생산 물량 국산화율은 10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든 파워팩이 벌써 해외에 수출되고 있죠. K2 전차의 튀르키예 버전인 알타이가 전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팩을 한국산으로 채택한 가운데 지금 튀르키예행 파워팩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납품이 진행되면 튀르키예군은 올해 8월부터 알타이 전차를 전력화할 예정이죠. 지난 8년의 개발 과정을 거쳐 현재 개발 완료된 변속기의 경우 뛰어난 성능으로 터키 현지 테스트에서 극찬을 받은 바 있는데요. 제조사인 S&T 다이내믹스 관계자는 과거 국내 납품에 실패한 변속기는 일부 부품을 독일 업체에 용역을 줘 만들었지만 8년여의 시간 동안 강건 설계와 변속 제어 장치 등의 핵심 부품 국산화로 완전히 다른 변속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T 다이내믹스의 1500마력 자동 변속기는 세계 최초 전진 6단, 후진 3단으로 전진 5단, 후진 2단의 독일 제품보다 부드러운 변속을 지원해 주행 안전성과 연비 등에서
점에서 강점이 있으며 국내 시험 평가에서 306시간 무사고 주행에 성공해 성능과 내구성을 모두 입증하였죠. 한층도 높아진 국산화 부품 덕분에 납품 속도도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에 군비 증강이 시급한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서도 K2전차 수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내년 계약을 맺고 현지 생산도 모색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 에이브람스보다 많은 수주량이 기대되면서 K2전차의 수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노후 전차를 대체하고자 250대에서 300대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3년 M1A2 에이브람스 전차 54대와 군한 전차 15대를 공급받기로 했고 현재 남은 물량은 최대 250대로 현대로템의 K2 전차 수주가 유력한 상황이죠. 폴란드 역시 올해 국방과제를 발표하면서 K2, K9 천무 도입 계약을 최우선 협상 과제로 선정했는데 호마르 K 시스템용 포병 탄약 차량 324대 및 AWD 포병 지휘 차량 132대, 폴란드화가 포함된 K2 추가 180대, 그리고 K9의 지원 차량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K2PL 820대 물량에 대한 계약을 뒤로 미루면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사실 이는 K2 전차나 한국 업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닌 폴란드 현지 업체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 매체 제치포스 폴리타의 마치에 미오슈 기자는 최근 K2 전차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문제는 폴란드 업체의 폴로나제이션입니다. 라는 기사를 통해 K2 전차의 추가 구매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 K2PL 버전으로 개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십억 질러티이며 이를 누가 지불할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금액으로 최신 버전에는 미국 에이브람스 탱크를 2대 이상, 독일 레오파르트 2AA 탱크 약 1.5대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2PL 전차 한 대의 가격은 K2GF 버전, 즉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차의 약 2대 반입니다. 라고 하였죠. 통상적으로 알려진 K2GF의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는 250억이기에 폴란드 현지 업체 PGZ이 제안한 K2PL의 가격은 대당 625억 원으로 분석됩니다. 산업 인프라와 인력 체계를 갖추지 못한 폴란드에서 K2PL을 생산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에 폴란드 네티즌들은 차라리 한국에서 K2PL을 생산해 직도입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은 방산 강국들의 무기체계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실전 성능과 경쟁력 있는 가격, 뛰어난 생산 능력에 따른 빠른 납기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준전지 상황인 대한민국은 무기 양산 체제를 유지하면서 빠른 납기를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인식했는데요. 여기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성능 개량을 진행하며 각종 무기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죠. 반면 유럽 대표 무기 수출국인 독일이나 프랑스는 오랜 기간 군비를 축소해오면서 재래식 무기 체계의 생산 규모를 줄였고 최대 무기 생산국인 미국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따른 자국 재고의 보충과 기존 발주 물량 등으로 신속한 납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헝가리의 경우 2018년 독일과 레오파르트 전차 44대를 구매하기로 계약했는데 독일로부터 지난해까지 인도받은 전차의 수는 단 4대였습니다. 독일 내 전차 공장이 모두 문을 닫았고 이 때문에 과거 생산된 전차를 다시 들여와 뜯고 부품을 재조립하는 식으로 수출하다 보니 납기가 늦어진 것이죠.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실상 전 세계에서 전차 양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한국뿐이 없다고 했는데요. 양산 체제란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신규 전차를 생산하는 체제를 뜻하는데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대규모 신규 생산 대신 주문에 따라 제한적으로 생산하거나 기존 전차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꾸준히 작동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유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유럽이나 미국산 전차들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36대의 레오파르트 신형 2AA 구매 계약을 체결한 체코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너무 비싼 전차 가격 때문에 2017년부터 시작될 도입 계약을 연기했다는 것인데요. 체코의 국방 예산이 감소하게 되면서 레오파르트 2AA 전차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체코는 36대 구매에 16억 유로에서 옵션 행사 시 21억 유로까지 지불하기로 했는데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대당 가격은 약 622억 원에서 816억 원 사이입니다. 비싸도 너무 비싼 것이죠. 심지어 독일은 36대 납품에 계약 체결 이후 6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단 1년 만에 48대의 전차를 납품시킨 한국과 상당히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노르웨이 역시 레오파르트 2AA 전차 18대의 옵션 계약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추가 전차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옵션 계약은 초기 1차 계약 당시의 금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도입국 입장에서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그러나 노르웨이는 이례적으로 옵션을 포기하고 대신 장거리 화력 포병 체계에 그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산 무기의 높아지는 가격과 늦어지는 납기, 그럼 앞으로 유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모건 모겐센 형님 말처럼 K2 사면 되지. 폴란드 역시 초기에는 별다른 경쟁 입찰 없이 한국을 지정하여 수십조 원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에는 왜 지정 입찰을 했느냐? 미국이나 독일 등 우수한 무기 체계를 보유한 국가들과 경쟁시켜 더 나은 무기를 구매할 수 있지 않느냐는 볼멘 소리도 들렸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한국을 선택했던 것이 모든 정치인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으며 끝나지 않은 러우 전쟁의 불안 속에서 자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왜 한국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폴란드 군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죠. A jest z nami pan redaktor Andrzej Kiński, redaktor naczelny magazynu Wojsko i Technika. Dzień dobry. Dzień dobry panie redaktorze, dzień dobry państwu. Drogami do tego, żeby przyspieszyć zamówienia uzbrojenia i sprzętu wojskowego tak w krajowym przemyśle, jak i za granicą, co na pewno te procedury pozwoliło przyspieszyć, ale zaowocowało to konkretami. To naprawdę rekord świata, że niektóre typy uzbrojenia, które zostały zamówione w połowie ubiegłego roku, już ich pierwsze egzemplarze trafiły do Polski po około pół roku, pozwalając na pełną intensyfikację szkolenia żołnierzy. Oczywiście również bardzo istotna jest ustawa o obronie ojczyzny, która nakreśliła ramy i organizacyjne, i liczbowe, i finansowe, które w perspektywie miały zaowocować, w perspektywie dosyć długiej, bo do 2035 roku. W ciągu dosłownie ostatnich kilku lat Ministerstwo Obrony Narodowej zakontraktowało sprzęt wojskowy na kilkaset miliardów złotych. Przypomnę te najważniejsze kontrakty. Chodzi o zakup czołgów Abrams, systemów HIMARS, koreańskich czołgów Black Panther, wyrzutni Chunmu, to są koreańskie wyrzutnie artyleryjskie, a także podpisano w końcu umowy na tarczę, na budowę nowoczesnej tarczy antyrakietowej, na drugą fazę programu Wisła, na program Narew, Pilica i tak dalej. Czy jest ryzyko, że nowy rząd, który powiedzmy, że będzie mniej interesował się sprawami bezpieczeństwa, bo wiele na to wskazuje, czy on może zrezygnować z tych kontraktów? Czy one już zostały zawarte i to jest jak amen w pacierzu, musi być zrealizowany? PO-PSL. Myślę, że też nikt nie zakwestionuje zakupu samolotów F-35, zamówień złożonych w polskim przemyśle obronnym, czy tych umów z przemysłem Republiki Korei, które mają charakter umów wykonawczych, a więc tych, gdzie doszło do zamówienia konkretnych ilości sprzętu za konkretne pieniądze i w określonym czasie. Możemy mieć tutaj do czynienia z ewentualnym renegocjowaniem czy niewykorzystaniem w pełni umów ramowych. Przypomnę, że chociażby w przypadku czołgów K2 ta umowa wykonawcza opiewa na 180 czołgów, a umowa ramowa dotyczy aż 1000 czołgów. A więc to też musi być dopasowane do docelowych struktur, do możliwości finansowych. A więc czy z tych czołgów 1000 wszystkie trafią do naszych sił zbrojnych, czy na przykład tylko połowa, to może być rzeczywiście to może być kwestia decyzji następnego rządu. To samo dotyczy tych umów ze Stanami Zjednoczonymi. Jeszcze zdeterminowane, że musimy kupić. Czyli jeszcze nie została podpisana umowa wykonawcza na ten sprzęt umowa wojskowy. Tutaj międzyrządowa umowa dostaw. I tutaj musimy postawić kropkę. Będziemy oczywiście to cały czas bacznie monitorować. Bardzo dziękuję. Pan Andrzej Kiński był naszym gościem, redaktor naczelny magazynu Wojsko i Technika. Dziękuję panie redaktorze. dziękuję również. Do widzenia państwu. 세계에는 좋은 무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입할 수 있는 무기들은 한정되어 있죠.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시기적으로 한국산 무기는 최고의 대안이자 최고의 선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옛 서울시 용산구 동저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한국산 무기와 외산 무기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죠. 평생 마주치지 못할 이쁜 연예인보다 그래도 매일 보는 내 마누라가 더 낫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